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중학교 3학년 마지막 강의를 이제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통계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는데 거기 쪽에서 조금 심화적인 문제들을 오늘 이제 다뤄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꽤나 이제 복잡한 내용을 또 다루게 되는데요. 쌤이 이 강의 개념 어느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 고등학교 공식을 좀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조금 시간 아낄 수 있는 그런 공식까지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교재 103페이지에 있는 실력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유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집단 두 개가 나왔을 때 그 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그때 이 두 집단을 합쳤을 때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와지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예제 문제에서는요,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먼저. 자, 남학생 3명이 있고요. 그 3명에 대한 수학 평균은 6점, 분산은 또 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학생 2명, 인원이 같지 않아 여기 있는 인원에 대한 평균은 6, 분산은 1이다. 이때 합친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이 문제 풀려면 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놔두고 가는 게 좋아요. 표를 한번 쌤이랑 같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남자 있고 여자가 있어요. 됐지? 자, 학생 수가 남자는 3명이고 여자는 2명이에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평균 6입니다. 여자에 대한 평균도 얼마? 6.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어진 힌트 보이죠? 뭐가 나와 있죠? 거기서 분산 나와 있지. 분산이 남자는 6이고 여자는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둘 다 합친 것에 대한 뭘 구해보자?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보세요. 남자가 3명이 있고 여자가 2명이 있으면 전체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 한다면 평균은 총합을 생각해서 여기 인원수 5로 나눠주면 되겠죠. 다 합치면 몇 명인 거야 지금? 5명인 거잖아. 됐지? 그럼 여기 위에 써야 될 것은 그 전체에 대한 총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에 대한 총합을 어떻게 구하냐? 생각해봐. 남자 3명이 평균이 6이에요. 그럼 남자 3명에 대한 전체 총합은, 점수 총합은 몇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18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 정도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케이? 남자 3명이 평균적으로 6점이니까 3명 다 점수 합친 것은 18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더하기 여자의 총점은 2명이 평균이 6이니까 얼마로 계산이 돼? 12. 그래서 자, 이 5명에 대한 평균은 5분의 30이니까 6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얘들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각으로 또 알 수도 있어요. 뭐냐? 남자 3명의 평균 6이고 여자 2명의 평균이 6이야. 전부 다 6이라고 치면 돼. 그럼 다 합치더라도 얼마가 됩니까? 6이라는 그런 약간 센스 발휘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평균 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분산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분산 구할 건데 분산 구하려면 편차가 필요하죠. 그리고 편차를 갖다가 제곱한 것의 평균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 구하는 식을 적고 필요한 걸 한번 구해와 볼 건데, 자, 몇 명에 대한 분산인 거죠? 5명에 대한 분산인 거야. 근데 분산 구하려면 편차를 제곱을 해야 돼. 여러분들 편차 구하려면 별량에서 뭘 빼줘야 됩니까? 평균을 빼야 되는데, 얘들아, 남자의 분산을 구할 때 평균이 6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별량값이 만약에 A, B, C였다라고 쳐. 됐니? 그럼 이제 편차를 얘기하려면 여기 A, B, C에다가 다 몇을 빼서 제곱을 했었던 거야? 6을 빼가지고 제곱을 했었던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자를 D랑 E라고 봤을 때 여기도 몇을 빼서 제곱을 했었을까? 6을 빼서 제곱을 했어. 근데 지금 다 합친 평균도 얼마나 나왔어? 6이 나왔지, 그치? 그럼 이 다 합친 학생들의 분산을 구할 때도 똑같이 얼마를 빼서 계산을 한다?
6을 빼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이 분산,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구했던 그 편차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따로 한 가지를 이제 가지고 올 건데, 자, 남자의 편차 제곱의 합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의 편차의 제곱의 합. 남자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3으로 나눈 게 분산 6이 나왔었던 거죠. 되겠니? 그러면 남자 편차의 합은 얼마 나와집니까? 18이 나와져요. 18. 이게 남자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 그 다음에 여자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여자 인원수 몇 명이지? 2명으로 나눈 것이 여자의 분산 얼마 나왔죠? 1이 나와진 거야. 그럼 여자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얼마다? 2다. 요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5분의 20이니까 분산은 얼마 나와? 4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여러분 초반이라서 헷갈릴까봐 쌤이 되게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알겠죠? 조금 어느 정도 적응되고 나면 사실 뭐 계산 바로 이렇게 갑니다. 평균 구할 때는 6이니까 당연히 6이야. 그럼 기존의 편차 구했던 방법과 동일하니까 우리는 분산을 바로 구하면 되는 거야. 분산 구하려면 이제 남자 인원에서 분산 구해주면, 곱해주면 남자 편차의 합. 여자 인원에서 분산 곱해주면 여자 편차의 합이 나오는 걸 캐치하고 다음부터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변화된 변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뭐 이 파트가 이제 제일 뒤쪽으로 옮겨지면서 이게 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만약에 시험을 본다는 가정하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칠판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진 건 이거야. x1, x2 이제 어떤 변량들이 이렇게 5개 있는데 이 5개의 변량의 평균이 13, 분산이 25랍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변량들의 지금 몇 배씩 한 것들에 2배씩 한 놈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래요. 자, 얘도 사실 일반적인 생각은 가져볼 수 있어. 생각해봐. 얘네들의 평균이 13이야. 그럼 2배씩 한 애들의 평균은 몇 배가 되겠니? 2배가 되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26이 나와집니다. 그런 이제 약간 센스를 또 발휘해 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정석적으로 먼저 적어 볼게요. 간다. 먼저 주어진 조건을 귀찮지만 일단 한번 다 식으로 표현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5개의 평균이 13이니까 5분의 x1부터 해서 x5까지 더한 것이 13이다 라는 이런 힌트 하나 적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분산이 나와 있죠? 자, 생각해봐. 분산 구하려면 여기 있는 변량에서 평균을 무엇 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돼요. 그걸 적을 거야, 쌤이. x1에서 13 뺀 것을 제곱하고 x2에서 13 뺀 걸 제곱하고 쭉쭉쭉 해서 여기도 역시 13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5로 나눈 것이 얼마가 나온다? 25가 나온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쌤이 식 쓰는 거 보고 와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해야 돼요. 그냥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그냥 쭉 쓰세요. 아셨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요 두 개를 힌트 삼아서 요걸 풀어보러 갈 겁니다. 자, 먼저 얘네들의 평균부터 구하자.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려면 저거 다 더해서 몇으로 더해줘? 5로 나눠주죠? 자, 근데 이거 다 더한다라고 쳤을 때 얘네가 다 몇으로 묶어지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지? 2로 묶어지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죠? 요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봤잖아. 얘가 얼마 나오는 거 알 수 있어?
요게 5로 나눈 게 13이니까 5까지 같이 곱해줘 버리면 얘는 얼마입니까? 65가 되겠죠. 됐니? 자, 얘가 65야. 그럼 이거랑 다시 약분하면 13이고 13이랑 2 곱해서 평균은 몇이 나와? 26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산 구하러 가볼게요. 분산은요, 역시 몇 분의? 5분의, 그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별량 EX1, EX2, EX5까지 해서 다 26으로 뺀 걸 제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쌤이 식을 한번 적어볼게. EX1 빼기 26의 제곱 더하기 EX2 빼기 26의 제곱. 자, 원래 이 단원 이렇습니다. 마지막 문제. EX5 빼기 26의 제곱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쌤, 이거 언제 다 전개해서 이거 제곱을 언제 구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봐봐. 아까 우리가 여기 두 번째 분산을 통해서 이런 힌트를 얻어냈잖아. 이걸 이용을 해볼 거야. 자, 보세요. 얘랑 얘랑 전혀 동떨어진 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몇으로 묶어낼 수 있죠, 여러분들? 요 식에서 2로 묶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2로 묶어내는데 제곱해서 나와야 되잖아. 그럼 앞에 개수가 얼마가 되는 걸까? 4가 되는 거야. 됐지? 자,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5분의 여기 2를 묶어낼 건데 제곱해서 나오니까 4 x1 빼기 13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있는 애들도 다 2가 묶어지니까 4에다가 x5 빼기 13의 제곱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얘네 분자가 다 뭐로 묶어져요? 전부 개수 뭐가 나왔습니까? 4가 나왔잖아요. 완전제곱식을 앞에. 그러니까 얘네가 다 몇으로 묶어질 수 있다? 4로 묶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자, 마무리할 거야. 4로 묶어지고 났을 때 여기 있는 식과 어떻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까? 똑같다라는 거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마무리할 건데 얘가 4로 묶어지고 남은 식이 얘니까 이거에 대한 값 몇을 바로 써주면 될까? 25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은 얼마 나온다? 100이 나온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잠깐만 여기에서 요런 것도 이제 한번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쌤이 공식 같은 것도 알려줄 건데 다른 응용되는 형태에서 여기 5니까 양변에 5 곱하면 여기 125로 볼 수 있죠. 그때 요거 싹 다 전개 한번 해볼래? 싹 다 전개하면 보세요. x1 제곱 플러스 해서 x5 제곱 여기까지도 나와지고 이 가운데 항은 전부 개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6이 되죠. 마이너스 26x1, 마이너스 26x2부터 해서 마이너스 26x5까지. 그럼 마이너스 26으로 묶고 x1부터 해서 x 얼마까지도 한다? 5까지도 한다. 그리고 더하기 169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고 이게 125 쓸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질릴 수 있는데요. 계산은 일단 안 할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우리 이거 알고 있지?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 여기 얼마입니까? 65가 되거든요. 그럼 얘를 아니까 결국 여기 있는 값들은 싹 다 계산이 돼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제곱의 합을 알 수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 이거를 이용해서 또 문제 풀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됐죠? 자, 그러면 쌤이 이제 공식 하나만 해주고 여러분들 뒤쪽에 스텝 3 풀어본 다음에 쌤이랑 같이 몇 문제 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식 한번 쌤이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써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봐봐. 여기 있는 이 별량의 평균을 M, 분산을 V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x1부터 xn까지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 놓고 이놈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시오라고 한다면 공식 어떻게 되냐? 평균은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별량이 바뀌는 형태를 보면 몇 배 해서 얼마를 더하고 있지? 전부 다? A배 하고 B를 다 더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평균 역시 원래 있던 평균 M에서 A배 하고 얼마가 더해지면 될까? B가 더해지면 되는 거야. 이건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아까 전에도 별량이 2배 됐으니까 평균도 몇 배가 됐어? 13에서 2배 됐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껄끄러워하는 분산. 분산은 조금 암기가 필요한데요. 분산은 어디 있는 문자를 집중해 주면 되냐면 요 x 앞에 곱해진 값만 생각해 주면 돼. 뒤에 플러스 붙는 거 상관없습니다. 분산에 영향을 안 줘요. 왜 그런지 궁금하면 고등학교 가서 알아보시고요. 알겠죠? 자, 여기 있는 이 a 값을 이용해서 공식 써주면 되는데 분산은 원래 기존에 있던 분산 v 값 있죠? v 값. v 값에다가 a 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x1 앞에 몇 배가 된 거지? 2배가 된 거지? 그럼 요거에 의하면 그걸 제곱해서 원래 분산에 곱하라고 했어. 자, 2를 제곱하면 얼마예요? 4잖아. 그게 쌤이 여기 쓴 이 값인 거야. 그리고 25가 원래 이 식의 무엇? 분산이었던 거고.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좀 해주면 어느 정도 쉽게 갈 수 있고요. 쌤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뭐만 씌우면 돼?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그냥 분산 구해서 표준 편차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쌤이 또 대뜸 하나만 좀 더 적을게요. 요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 여러분 문제 보면 어떤 별량이 있을 때 요런 x1부터 x2, xn까지 이런 값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별량들을 제곱한 애들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는 게 가끔 나와지는데요. 그때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말 문제가 나오면 그냥 유용하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나와지지는 또 않아요. 학교 내신에서 가끔 이제 내긴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런 값들의 평균이랑 분산이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x1제곱, x2제곱, xn제곱의 평균을 궁금해해. 알겠니?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별량을 무엇한 거에 지금 내가 뭘 원하는 거지? 별량을 제곱한 것의 무엇? 평균. 즉 이걸 물어봐요. 됐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랑 얘를 그냥 딱 어떤 수치로 힌트를 주거든. 평균이 뭐 아까 있는 이런 거 예를 든다면 평균이 13이니까 여기 빼기 13제곱. 됐니? 그리고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이 값, 이 분산 25가 나온다. 뭐 만약에 여기에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자라고 한다면 됐니? 그래서 요걸 통해서 169 넘어가서 계산을 해주면 딱 그냥 바로 공식처럼 나와지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거는 일단 필기만 해두세요. 그리고 혹여나 쌤이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 실질적으로 풀어주고 정석대로 풀어주고 이것도 성립한다 라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랑 이제 기본적인 요 두 가지 유형에 대한 개념은 다 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뒤쪽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시 몇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스텝 3 문제 잘들 풀어보셨나요? 쌤이랑 같이 1번, 3번, 6번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재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창부 학생이 8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을 구할 건데 원래는 동호라는 친구가 176이에요, 키가. 근데
키를 잘못 기록해가지고 평균이 2cm 낮게 나왔어. 동어의 키를 몇 cm로 잘못 기록한가. 자, 얘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일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 봐봐. 8명의 평균을 구할 때 총합이 8이 올라가면 평균이 몇이 커지는 거야? 1이 커지는 거겠죠? 그지? 8명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 총합이 8이 커지면 평균이 몇이 커진다? 1이 커진다. 이 개념은 받아들이죠? 그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평균이 2가 낮게 나오게 했대. 그러면 평균 2점이라는 걸 총점으로 표현을 하면 몇 점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지? 16점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16점 낮게 잘못 기록했다라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답은 얼마예요? 그러면 16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얘를 갖다 이제 식으로 정리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문제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합시다. A 중학교 농구팀 13명이 있어요. 13명의 평균이 188이다. 그리고 중앙값이 186이다. 한 선수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라고 했고 다른 한 선수가 전학을 왔어. 평균 키가 갑자기 189로 조금 커졌습니다. 그때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전학을 온 선수의 키는 전학을 간 선수의 키보다 몇 센티미터가 더 큰지 구하시오. 자, 지금 방금 전에 했던 1번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평균이 얼마가 더 커졌죠? 1이 더 커졌죠? 근데 이게 몇 명에 대한 평균인 거지? 13명에 대한 평균인 거야. 그럼 13명에 대한 평균이 1이 더 커지려면 총합이 얼마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13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전학 간 학생 기준으로 전학 온 학생은 몇이 더 커졌다? 13이 더 컸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답은 13cm.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전학을 온 선수의 키가 189라고 했을 때 중앙값 186보다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말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한번 써볼게요. 봐봐. 중앙값이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중앙값이 얼마입니까? 186이 되는 거야. 지금 총 13명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다 적어 볼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학생이 있을 거고 여섯 번째 학생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학생의 키가 180 얼마? 6이 되는 거야. 그치? 8, 9,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이 될 거예요. 근데 전학 온 학생의 키가 189라고 했어요. 그럼 중앙값은 186보다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얘기를 하죠. 자, 생각해봐. 전학 온 학생이 189면 189가 요 정도 이쪽 편에 있겠지, 그치? 그치? 자, 이쪽 편에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아까 1번에서 몇 센치가 더 큰지 얘기해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전학 간 학생은 이거보다 13cm 작으니까 몇 cm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 170 얼마? 6인 학생이 전학을 간 거지, 그치? 되겠어? 자, 189인 학생이 들어왔고 176인 학생이 전학을 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학생 하나가 빠졌겠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쪽이 제외되고 여기에 뭐 한 189 되는 게 끼어든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중앙값은 이 186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게 되겠죠. 이쪽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니까. 되겠니? 따라서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 1번, 3번은 조금 이제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되게 이제 그냥 생각해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별량들이 5개가 이제 적혀 있어요. 그때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x랑 y의 곱을 구해보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이런 힌트가 주어지면 일단은 이거 가지고 식을 작성을 조금 해주세요. 알겠죠? 귀찮지만 쭉 적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평균에 관련된 식부터 한번 적어보자. 5개 별량의 평균이니까 5분의 여러분 요거 조금 정리해서 적을까요? x 플러스 y 그리고 남은 것들 한번 다 더해봤죠? 얼마 됩니까? 21. 그랬을 때 얘가 7이다. 정리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x 플러스 y가 35에서 21 빼주면 되죠? 얼마입니까? 14.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분산 한번 적어볼게요. 분산 구하려면 5분의 얘들 여기 평균을 빼야 되잖아요. 편차를 위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평균 빼봐봐.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2 0 y 마이너스 2 쌤이 위쪽에 빨간색으로 적은 값이 편차입니다. 자, 그럼 분산은 여기 있는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 해줘야 되겠죠? x 마이너스 그러네요. 쏘리. 자, 여기가 7이었어. 자, 쭉 적어보겠습니다. x 마이너스 7의 제곱 4 y 마이너스 7의 제곱 2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요거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봐봐. 일단은 5 곱하면 5변의 10이라고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자 있죠? 분자를 열거를 해서 좀 적어주세요. 일단 x제곱 y제곱 나와지지? 됐니? 그리고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4y 나와지니까 마이너스 14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49 더하면 98이고 4랑 4까지 더하면 8 더해주는 거니까 106이죠. 이게 10이 돼야 돼. 자, 이때 x 플러스 y가 위에서 얼마라고 구해줬냐면 14라고 구해줬어요.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힌트를 적용을 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마이너스 196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196 하면 마이너스 90이고 넘겨서 10이랑 더해주면 100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수 있어. 두 수의 합과 제곱의 합이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곱 무난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겠지. 자, 완전 제곱식 써줍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y제곱 2xy. 그러면 여기가 196이죠? 얘는 100이 나왔고 2xy가 되니까 xy는 48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되겠니? 자,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1학기부터 해서 2학기 내용까지 이제 쌤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여태까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